안녕하십니까. 최영득 원장입니다. 2021학년도 학교 사용기록부 기재요령 초, 중, 고등학교 부분들이 전부 다 오픈이 됐습니다. 정규 교육과정 외에 비교과 활동 폐지가 사실 골자이긴 한데요. 그 외에도 교육부의 방침이라던가 우리 학생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이 돼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학생부를 적성하자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 중심은 교내대회, 소논문, 자격증 이런 내용들을 점점 규제하다 보니까 해당란이 아니라 세부 능력 특기사항, 세특이라던가 행특 쪽에 적으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회적 기재를 하지 말자라는 게 첫 번째 제안이었고 아마 선생님들도 써주기도 애매하고 안 써주기도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안 써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범위가 부정확해서 약간 돌려서 쓰는 경우라던가 혹은 누락하는 경우 여기는 다르고 저기는 다른 경우가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 학폭위, 전입, 전출 등의 내용을 어떻게 쓸지 몰라서 곤란해하신 내용이 보였고요. 실제로 여러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선생님들께서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고 오히려 선생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경우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정확하게 단절하게 딱 정했고요. 두 번째로 항목별 입력 주체도 지도교사가 아니라 해당 동아리 담당 교사, 해당 누구처럼 정확하게 딱 찍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기재 항목 부분에 구체적인 활동 기관명 쓰지 말아라 라고 했더니 기구, 단체, 조직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나 모호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포함해서 쓰지 말아라 라고 정리가 딱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대필 학생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이런 내용들을 주면서 혹시 이런 내용 써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딱 구분해서 이거 다섯 가지만 내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요번에 한 번 더 고친 것은 수행평가 과제만 대필 학생부에서 가능한 범위로 넣었었는데요. 이제 수업 산출물은 전부 다 대필 학생부, 즉 수업 산출물의 내용은 반영해도 된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평가의 핵심은 교사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쓰는지이지 어떤 활동이 아니다라는 걸 좀 단정 지었습니다. 4번은 사실 앞으로 코로나 없겠죠. 그리고 5번입니다. 교과 세특 및 진로 활동 사항을 구체적으로 써주세요라고 한 내용입니다. 사실 선생님들마다 쓴 내용들이 양도 다르고요. 사실 전 제일 중요한 게 개인이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어떤 선생님은 부각시켜 주시고 어떤 선생님은 활동의 내용만 쭉 나열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글자 수는 비슷해도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첫 번째로 교과 세특의 상시 관찰 및 평가 누가 기록 바탕으로 구체적. 한마디로 교과 세특을 작성할 때 우리 선생님들께서 일반적으로 작성했던 누가 기록을 보시고 정확하게 구성력 있게 우리 친구들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활동가 그리고 그 친구의 역량 좀 써줘라 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모든 활동을 할 때 뭉뚱그려 쓰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한 역할, 개인별로 어떤 것을 수행했는지 쓰라는 내용인데요. 마치 저희가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써야 돼요 라고 강조한 느낌이랑 비슷합니다. 네,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요번에 제가 우연히 꿈꾸도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캠era 사는데 화면이 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진로 활동상 구체적 기재를 위해서 커리어넷, 진로 상담, 학생 참여도, 의료 변화도 다양하게 우리 친구의 진로에 대한 내용도 써주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수업 내용, 모든 활동 내용, 진로 활동을 우리 친구의 역량이 드러나도록 구체적으로 써달라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사실 이게 제일 눈에 들어오시죠. 입시의 변화, 어떻게 학생부가 변화했을까? 였는데, 입시에서는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 비교과 부분 축소하겠다는 내용 보시면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상 실적 많이 적대 제공용으로는 학기당 한 개만 상급학교에 보내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갔고요. 7번에 이제 고등학교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2024학년도 이후에 상급학교 진학 시 미제공 항목을 강조해서 표현됐습니다. 자, 2024학년도니까 지금 21학년도 2, 3 한마디로 요번에 고등학교 들어가는 1학년부터 저촉이 되는 거니까 이제부터 알고 있어라 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몇몇 가지는 아예 지금부터 1학년부터는 미기재해달라라는 내용도 있고요. 미제공해달라도 있는데 그 차이점은 미기재는 적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미제공은 적기는 하지만 상급 학교에 안 내놔요 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는 게 방과 활동이고요. 방과 활동은 아예 미기재를 합니다. 나머지는 기재는 하지만 상급 학교를 안 올라간다 인데 첫 번째로 수상 경력, 자격증, 동아리 활동, 자율 동아리, 개인 봉사 활동 중 개인 봉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로 희망 분야 정확하게 뭐가 되고 싶어요 했던 부분은 기재는 하지만 미제공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영재교육원, 발명교실, 방과 활동, 독서 활동 등 학교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기재하는 건 인정하겠지만 어쨌든 전부 다 제공은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특히 방과 활동은 기재도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6번, 7번은 생소하고 생뚱맞은 건 아니고요. 우리 2019년도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이미
대입 공정성을 안내하면서 더 이상 2024학년도부터는 이런 거 안 하겠다라고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2024학년도부터 어떤 걸 미제공하냐라고 봤더니 파란색은 미기재, 빨간색은 미반영, 그래서 미제공으로 떠 있던 거네요. 그래서 그 내용이 그냥 정확하게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미기재가 된다라고 안내된 내용이고요. 한마디로 이게 실시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전략을 세워봐야죠. 그럼 반대로 이제부터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교과명 및 성적 세특은 안 바뀌니까 이쪽 부분에 강조해야 되겠다. 한마디로 학교 생활 잘해야 되겠다. 특히 학교 수업 잘 들어야 되겠다. 첫 번째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정규 동아리, 자치 활동들은 안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내에 어떤 동아리, 어떤 자치 활동인지 하고 봐야죠. 그런데 들어가서 보면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들어갈 때 자치 활동과 정규 동아리가 무엇인지 잘 보고 내가 선택할 것들이 무엇인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예전에는 청소년 단체 활동이라던가 아니면 자율 동아리도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덜 하더라도 완화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명확하게 짚혀집니다. 세 번째로 진로 활동은 아까 강조해서 써달라고 그 기재 요령에서 나왔던 것처럼 연간 700자가 그대로 살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진로 활동들을 하면서 저 내용을 충족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없지만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나의 활동 사항이나 활동 역량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 수상 실적 등등등등은 안 되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선생님께 잘 보이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잘해요라는 것을 어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정리하자면 딱 한 가지인데요. 진로에 맞는 고등학교를 선택을 해야 되고 들어가서 내 진로에 맞는 활동이 무엇이고 내가 진로에 맞춰서 어떠한 역량을 수업 중에 보여야 되는지를 계속 집중하면서 공부를 해야 학생부 종합전형에 어울리는 학생으로 커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2024학년도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죠? 네, 바로 자기소개서와 추천서까지 폐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에 적혀져 있지 않는 것은 이제 보완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남아있는 것들에 내가 어떻게 에너지 쏟아야 될지 지금부터 전략을 잘 짜고 학교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